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모두가 잠든 그날 월급당 박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혹은 직접 겪었을 법한 이야기가 바로 군대 괴담입니다. 특히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 경기도 포천의 최전방 격오지 부대들은 낮에는 철통 같은 경계와 일상적인 훈련이 반복되지만 한밤중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면 묘하게 서늘한 음기가 고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포천의 한 산자락 끝에 있는 독립중대에서 복무했던 제보자분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군 생활의 한복판에서 매일 밤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어 마침내 부대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서늘한 실화 괴담 속으로, 그럼 그날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보자 김병장이 복무하던 곳은 포천에서도 유독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전방 독립소대였습니다. 대대 본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선임들의 눈치도 덜 보고 낮에는 진지공사를 하거나 족구를 하는 등 지극히 평범하고 평화로운 군생활이 이어지던 곳이었죠. 그 부대에는 산 정상 부근, 철책 끝자락에 위치한 초소가 있었는데요. 워낙 올라가기에 험하고 경사가 가파라서 온 장병이 근무 서기를 가장 싫어하는 곳이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경계 초소였습니다. 매일 밤 2인 1조로 조를 짜서 초소로 올라가 다음 근무자와 교대할 때까지 무전기로 부대 상황실과 통신을 주고받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안개가 짙게 낀 가을밤이었습니다. 김병장은 신병을 데리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야간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초소로 향했습니다. 산 전체가 안개에 갇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새벽 1시경, 고요한 초소 안에서 가만히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소 벽에 붙어있던 유선 인터폰 전화기에서 뚜 하는 신호음과 함께 둔탁한 잡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선로가 불통일 때 나는 소리였죠. 김병장은 안개 때문에 선로에 습기가 차서 유선이 끊겼구나 생각하고 규정대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비상용 휴대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병장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며 무전이 왔습니다. 상황실 여기는 초소 근무 교대 바람. 김병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전이 흘러나온 무전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였고 현재 초소에 있는 것은 자신과 신병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갈라지고 수분기가 가득한 마치 물속에서 말을 하는 듯한 기묘한 톤이었습니다. 순간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뭐지? 초소에는 지금 우리만 있는데. 김병장님, 방금 무전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말입니다. 옆에 있던 신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병장은 무전기 오작동이거나 상황실에서 채널을 잘못 맞춘 거라며 애써 신병을 안심시키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통신보안, 병장 김동수, 행정실 방금 무전 보냈습니까? 잠시 후 당직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신보안, 초소? 아무 무전도 안 보냈는데 말입니다. 무전기 이상 있습니까? 그냥 뭔가 잘못됐거나 통신에 오류가 있나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 정체 모를 무전 사건이 지난 이후 하루는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 교대 근무 시간이 다가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4명이 같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직이랑 간부가 같이 오나 해서 급히 암구어랑 답어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순찰이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땅깨! 암구어를 말하고 나서 교대를 하려는데 교대자 2명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4명이 같이 오는 거 아니었나? 다른 2명은 어디 갔어? 당직사관이야? 누구야? 네? 누구 말입니까? 저희만 있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순간 같이 근무를 서던 후임 또한 같이 확인을 한 상황이라 혼자 착각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무를 복귀하고 난 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비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는데 가끔 불빛이 보였다라는 근무자부터 가끔은 초소 벽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쪽에서 불빛이 보이려면 산자락에서 뭔가 움직였다는 소린데
사실상 통제 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어서 병사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끝자락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대의 초소 뒤편 산자락은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중공군이 치열하게 고지전을 벌였던 숨겨진 격전지였습니다. 당시에 포탄을 맞아 얼굴과 다리를 다친 채 끝까지 고지를 지키며 대대 본부에 무전을 치다가 숨져간 군인들의 유해가 바로 여기저기 묻혀 있을 겁니다. 철모나 숟가락 유골들이 발견되면서 한때는 유해 발굴 감식단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에 군무를 설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근무를 서로 갈 때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전역을 하게 됐고 그때의 기억은 가끔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문득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군대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매일 밤 일상적으로 주고받던 그 무전기에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뇨. 왜 하필 포천의 초소에서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산이라는 존재는 거대한 영적 에너지가 뭉쳐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산으로 기도를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6.25 전쟁처럼 수많은 젊은 목숨이 한날 한시에 억울하게 쓰러져간 격전지는 세월이 흘러도 그 땅 자체에 서려있는 한과 음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참사나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죽음의 직전 행동을 무한히 반복하는 망상적 지방령이 된다고 봅니다. 그 원호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전쟁통 속에서 외롭게 고지를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초소의 기이한 무전, 어쩌면 차가운 포천의 산자락 속에 홀로 묻혀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군생활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교대해주러 오기만을 외롭게 기다리던 한 맺힌 선배 전우의 가장 슬픈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의 전방 격오지에서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을 밝히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소중한 아들들과 장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치열하고 외로운 공간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주는 그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함을 전하며 그 어떤 기운도 우리 장병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실화를 무속인의 영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모두가 잠든 그날에 지금까지 월검당 박서희였습니다.